통계학과 보건학을 해온 저자가 정리한 10가지 인간의 본능과 사실 충실성에 대한 실천의 당부입니다. 인류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아닌 4단계로 나뉘며 문화적 편견은 무의미하며 그 4단계에 어느 국가가 속해 있는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들은 인도와 아프리카로 본사를 옮겨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겸손 그리고 호기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책 팩트 플리스 2018년 4월 출간되어 빌 게이츠의 추천을 받고 한국에 2019년 3월 들어온 책입니다. 저자는 통계학자 겸 의사 고 한스 로슬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책을 마저 출간합니다. 말년에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워서 무지와 싸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자는 그가 통계학 보건학을 해오며 정리한 10가지 본능을 나열하고 사실 충실성의 실천을 당부합니다. 먼저 간극 본능. 선진국과 후진국은 99년도부터 이미 없어졌고 4단계로 인류는 나뉩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들도 이미 아이를 둘만 낳고 평균 수명이 62세입니다. 인류는 모두 예방접종을 맞고 충분히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여성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8%에 불과합니다. 평균의 함정. 남자가 여자보다 소득이 많다? 분포로 보면 90% 이상이 겹치고 특이한 남성들이 평균을 올렸을 뿐입니다. 극단의 함정. 상위 10%가 부를 독점한다? 소득 단계로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부유층의 비율도 매년 감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본능. 대부분의 사람들의 틀린 것과 달리 세상은 점점 분명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인류의 절반이 극빈이었지만 현재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1단계 평균 수명 62세, 4단계 평균 수명 80세, 그 대각선 사이에 인류가 상향 평준화로 분포해 있습니다. 가난, 건강 외에도 무수히 많은 분야가 진보했는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이유는 먼저 잘못된 기억, 단순한 미화를 넘어서 추악한 과거를 지우고 세탁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된 보도. 재난이 증가한 게 아니라 재난의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언론화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낙관주의자에 대한 비난.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에게 냉소를 보냅니다. 현재가 나빠도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선 본능. 출산율은 종교, 지능, 이념과도 무관하고 오직 절대 빈곤의 탈출하고만 유관합니다. 인간은 2단계만 돌입하면 무조건 2명만 나오므로 세계 출생아 수는 이제 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억씩 출생아 수가 고정이므로 자연 수명상 2075년에는 110억 인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직선 예측뿐만 아니라 S자 곡선, 점점 곡선, 두배 곡선 등이 있습니다. 인구의 무한한 증가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악당 영화들이 유행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코로나를 퍼뜨리거나 빈곤 구애를 방해하는 현실의 악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질병과 싸워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를 둘만 낳도록 결심하게 해 지구의 인구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공포 본능. 10만 년간의 1단계선 유용했지만 4단계에 돌입한 오늘날에는 언론인의 밥줄일 뿐입니다. 자연재해, 비행기 사고, 전쟁과 테러, 오염 등은 실제 위험은 모두 실제 줄고 있습니다. 추락공포는 항공규격을 통일, 핵공포는 핵감축, DDT 공포는 환경운동을 창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백신 반대 운동, 마스크 반대 운동, 지구온난화 불신 등도 나왔습니다. 또한 공포는 특정 집단의 시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위키의 서구 바깥의 테러는 25%만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바깥이 10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저자는 느낌보다 실제에 집중하는 것을 사실 충실성이라 봅니다. 공포를 진정하고 위험의 노출도를 객관화하고 주목 필터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크기 본능. 후진국의 정치인들은 병원을 짓고 사진 남기기를 좋아하지만 그 자원으로 여성들을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동 사망률을 절반 낮춰서 생명을 더 살립니다. 2015년 420만 아동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1950년대에 비해 5배로 급감한 것입니다. 곰이 사람을 죽이거나 신종플루 코로나는 뉴스가 되지만 데이트 살인, 결핵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서양의 좌파들을 모두 연대시킨 대사건 베트남 전쟁.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2000년간의 대중항전, 200년간의 대프항전에 비하면 짧은 20년의 대미항전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현재도 70억 중에 40억이 아시아에 있음을 모르는 서양에 뒤처진 인식인데 2035년만 되면은 아프리카 청년, 아시아 장년의 90억이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4단계 국가의 산업들은 레드오션이 되어서 점차 소수 취향의 제품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신규 중산층 50억 중에 20억 여성은 그냥 싼 생리대를 원할 뿐입니다. 중국의 아궁이, 동남아의 덧지붕, 나이지리아의 공영칫솔 등은 2단계 국가가 가지는 공통 현상입니다. 불안한 저축 대신 벽돌을 사서 10년에 걸쳐 2층을 올리는 도시의 풍경도 비슷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 병원은 페인트 칠을 일부러 하지 않아 부자 손님을 쫓아내려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만성 질환자를 봐줄 시간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경험의 일반화 함정. 구글 검색을 해서 지식을 습득할 경우 4단계에 치우친 정보 습득이 됩니다. 세계전쟁으로 배우게 된 군인들을 엎드려 재워야 한다는 지침이 아이들에게도 적용하였더니 돌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다음은 운명본능. 그들은 절대 우리처럼 될 수 없어. 사회문화가 불변한다는 꼰대들의 운명론입니다. 출산율을 낮춘 건 마오쩌둥의 한자녀 정책도 교황의 피임 낙태론도 아니라 소득이었습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 여성교육, 공공의료, 피임, 소출산이 확산되었고 남성 결혼을 위한 집을 시부모가 노후 자금으로 사고 며느리에게 봉양을 요구하는 모델에 대해 반발이 일어납니다. 종교나 문화와도 무관하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치가 마초적인 것도 아닙니다. 서양도 50년대 성을 터부시했고 80년대에 남성 혐오의 홍역을 겪고 오늘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극빈을 벗어날 것은 서구에게나 충격적인 것이지 그들에겐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처럼 같은 수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정도 돼야 그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다음은 관점 본능. 세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물 또는 천박함이라고 합니다. 관점을 지닌 뉴스보다는 전문가에게 인터뷰하는 것이 낫지만 전문가도 제 분야를 모르기도 합니다. 여성인권 신장, 야생동물 보호, 빈곤구호 등 후원으로 진전한 것도 세상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만 치료하는 버스 순회를 할 경우 빈곤 지역에서 쌍욕을 먹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같은 돈으로 산모를 살리는 것은 도로의 건설, 아이를 살리는 것은 탈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점 중에 이념에 갇힌 국가는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지나친 자유시장, 지나친 평등 분배의 미국과 쿠바가 그 사례입니다. 공공분야, 민간 분야의 비율도 전문가 집단과 민주주의의 비율도 조정이 가능한 가치입니다. 비난 본능. 우리는 대기업이 탐욕적인 횡포를 부린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주주는 바로 연기금의 투자 결정을 내린 본인들의 할머니입니다. 상대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본능입니다. 가장 욕먹는 직업들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인. 원가가 하락했을 경우 독과점을 이용했다기보다 기술과 사회제도를 혁신한 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언론인과 사회단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상을 잘 모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난민. 비자 발급이 본국에서 막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이고 배는 몰고 와도 압수당하니까 고무보트를 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모두가 서양처럼 살면 지구가 망한다는 후진국에 대한 비난은 서양부터가 죄인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 등에서 악당과 영웅은 없었고 시스템이 비난과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악의와 선의 없이도 나쁜 일과 좋은 일은 일어남을 이해하고 보다 선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급 본능. 즉각적인 생명 위협보다 다각적이고 추상적인 세계 분석이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반대로 사업가와 언론인들은 사람들의 다급함을 일으켜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엘고어 덕에 세계인이 그나마 기후변화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GDP와 달리 여전히 탄소 배출은 2년에 한 번 발표하는데 저자가 세계은행에 한해 분기 단위로 그나마 고칩니다. 이처럼 우선 수치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는 것부터 집중할 단계인데
증거 제시 없이 늑대가 나타났다식 다급한 운동은 환경운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양한 다급함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현재 세계의 위험,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 기후변화, 빈곤과의 싸움을 집중해야 합니다. 점쟁이들을 멀리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쥐고 분석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충실성의 실천을 당부합니다. 저자는 백신을 위해 혈액 채집을 하려다가 오해를 받아 죽게 될 뻔한 때 사실충실성에 기반하여 모두를 진정시킨 마을 여인에 의해 살게 된 사례를 공유합니다. 저자는 4가지를 당부합니다. 세상은 넷으로 나뉘며 대부분 중간층이며 모두를 4단계로 긍정 변화 중입니다. 문화적인 편견은 무의미하며 해당국의 소득 단계를 선진국도 과거에 거쳤습니다. 사실과 경험에 기반해 정보에 다급해하지 않고 속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업계는 상표에서 유럽과 미국의 이미지를 지우고 인도와 아프리카로 본사를 옮길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가지 가치가 향후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겸손, 모름을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모든 것에 견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다음은 호기심,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닌 의문을 꼬리 달게 만드는 소중한 트리거라는 것.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